이 경우에 최빈값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최빈값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숫자 여러분 자료에 있죠. 이 숫자 중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 3은 한 번도 없고 2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2는 3회, 3회. 0은 한 번, 두 번, 세 번. 0도 3회. 1은 한 번, 4는 한 번. 그래서 이 경우에 최빈값은 2와 0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최빈값은 0과 2가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범위 중앙값 4분의 4분의 편차 최빈값. 근데 문제 시험에 내기는 아주 좋죠. 이런 개념이 시험에 내기는 아주 좋습니다. 자, 됐고요. 평균. 평균 부분 해보겠습니다. 평균. 자, 평균. 또 많이 본 거.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평균은 뭐 여러분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다 더해서 데이터의 개수 6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다 더한 값을 6으로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해보면 평균은 3입니다. 3. 3. 자, 평균 편차는 뭐냐? 평균 편차는 뭐냐? 자, 평균 편차는요, 요 평균하고 이거를 각각 개개의 값이라고 하거든요. 개개의 값. 좀 말이 이상하네요. 개개의 값. 각각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각각의 값. 요거 3.2, 2.9 이거 하나하나의 값이잖아요. 데이터의 값이잖아요. 요거는 이거의 평균 값이고. 그래서 편차가 뭐냐면 3.2에서 3을 뺀 거. 편차는 3.2에서 3을 뺀 거. 또 뭐가 있어요? 2.9에서 3을 뺀 거. 3.0에서 3을 뺀 거. 2.9에서 3을 뺀 거. 3.1에서 3을 뺀 거. 2.9에서 3을 뺀 거. 이렇게 있죠. 6개가 있죠. 6개.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부호가 플러스고, 두 번째는 부호가 마이너스, 세 번째는 제로, 네 번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더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 차이가 있는데 이 값들에 대해서 어떠한 평균값이 3이라고 했죠. 3이고 어떤 거는 2.9, 또 2.9, 또 3.2, 3.1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더해버리면 차이가 제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로가 되거나 이 차이가 서로 상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분산을 쓰죠. 분산. 이거에 제곱을 하죠. 제곱. 근데 제곱을 하지 않고 또 차이를 없앨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상쇄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대값이다. 절대값. 절대값 표시는 이거죠. 그래서 절대값을 한다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다 절대값을 한다는 것은 절대값은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와도 다 플러스로 간주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값들이 다 플러스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한 놈을 뭘로 나눠요? 전체의 개수 6으로 나눈 게 평균 편차가 되는 겁니다. 평균 편차. 자, 평균 편차는 뭐냐면 요 각각의 요게 차이란 말이에요. 개개의 값을 평균으로 나눴을 때가 편차라고 하는데 어떤 거는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하게 되면 0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0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똑같이 평균이 여기에요. 3이에요, 3. 근데 하나는 이렇게 나왔고, 개개의 값이. 또 하나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얘보다, 균이란 거죠, 더. 얘는 들쑥날쑥한 거죠. 컨디션의 난조가 심한 거죠.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기복이 안 좋았다가, 얘보다 훨씬 더, 컨디션이 기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얘하고 얘를 더해버리면 얘도 0, 편차는. 왜냐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더하면 0이잖아요. 얘가 플러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더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는 거죠. 절대값을 취하면 이 경우에는 2가 되고 이 경우에는 6이 되잖아요. 또는 제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자, 그때 평균 편차는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한 놈을 나누기 개체하는 게 평균 편차. 잘 들어요? 분산은 이거를 제곱을 한 놈. 이거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해서 나누기 개수로 나눈 게 분산. 표준 편차는 그거를 제곱을 했으니까 다시 제곱을 풀기 위해서는 루트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를 취하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다. 자, 그게 일반적인 거고요. 요 6이라는 놈을 잘 봐야 되는데, 요 6이라는 놈을 어떤 때는 이게 6 대신에 6 빼기 1, 그러니까 전체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어떤 때는 전체 개수를 분모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체 개수 빼기 1 이렇게 n-1을 여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n을 여기에 사용하는 경우는 모집단일 경우. 모집단은 뭐냐면 내가 통계를 구할 때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지적과 학생회장에 나가고 싶어요. 근데 지적과 학생이 정원이 50명이에요. 그럼 모집단은 뭐냐면 50명이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의 분산, 표준편차 계산할 때는 이게 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50명을 다 조사하자니, 야, 내가 이번에 학생회장 나가면 될까? 50명을 다 조사하자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중에 5명만 추려서 내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회장에 나가면 과연 학생회장이 될까? 안 될까? 여론조사가 그런 거죠. 그렇게 5명으로 추릴 때는 그거를 뭐라고 한다? 표본 공간 또는 표본 집단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모집단은 전체, 표본 집단, 표본 공간은 전체 중에 일부분을 추린 거. 그렇게 할 때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하나를 줄인다 이거죠. n-1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왜 그러냐 이렇게 이론 전개를 그렇게 원서 같은 데에서는 그게 나와 있는데 난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잘 봐도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측량에서는 n-1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문제를 보면 또는 통계학 책을 보면 n하고 n-1을 이렇게 혼용해서 써요. 근데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거기 문제에는 n-1을 안 쓰고 n을 쓰더라고요. n.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딱 모집단으로 보는 거죠. 모집단으로 이걸 딱 보는 거죠. 표본 집단이 아니라 딱 모집단. 이거에 대한 분산이 얼마냐 딱 하기 때문에 그냥 분모에 n을 쓴다.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평균 편차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정리할 수 있고, 표준 편차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분모에
n을 쓸 경우에는 모집 단일 경우에는 분모가 6, n 또는 여기에서는 6이 되고 표본 집단으로 간주할 때는 분모가 n-1 여기 위에 문제에서 대입을 하면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많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많이 했던 거고요. 평균 편차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평균 편차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절대값을 취해서 나누기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 하면은 평균 편차까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변동계수인데요. 변동계수는 다른 말로 변이계수라고도 합니다. 변이계수. 변이계수. 그래서 식이 평균분의 표준편차, 평균분의 표준편차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지적과 같은 경우에 A반하고 B반 이렇게 두 반이 있어요. 근데 측량계산, 예를 들어 측량계산을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봤을 때 평균이 똑같이 안 나오죠. 그래서 A반이 예를 들어서 평균 60점이고 B반이 평균이 80점이다. 표준편차로 구할 수 있겠죠. 표준편차로 구해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의 의미는 자 60점에 대해서 또 B반은 80점에 대해서 표준편차가 15점이라는 얘기는 이만큼 여기가 마이너스 15 이쪽이 플러스 15 여기가 20점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20 이쪽이 플러스 20 자 그러면 A반 학생들의 분포는 대략 요 안에서 즉 60에서 15 빼면 45점이죠 45점에서 75점 요 사이에 그러니까 30점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 간의 차이가 30점 차이가 나는 거고 요 경우에는 80에서 20을 빼면 60점이죠 여기는 100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못하는 친구가 60점이고 잘하는 친구가 100점 즉 40점의 차이가 난다라는 대략적으로 이제 요걸 가지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고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교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A반과 B반이 있을 때 물론 전체적인 점수는 B반이 높기 때문에 A반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평가를 하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에 대해서 동등하게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전체 학생들이 30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는 40점이니까 오히려 이쪽 B반 학생들을 좀 더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점수가 낮은 A반 학생들을 더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런 갈등을 할 수가 있겠죠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럴 경우에 이 변동계수를 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용해보면 자 A반에 대한 변동계수로 가면 평균 분의 표준편차 15 그렇죠? vs 몇 대 몇 할 때 이렇게 쓰죠 vs 자 B반은 80에 대해서 20점 표준편차 그러면 60과 80에 대한 뭐죠? 공통 분모는 240이 있죠 240 여기에다가 곱하기 4하면 240이 되죠 그럼 위에도 곱하기 4하면 15 곱하기 4는 60이 되는 거고 80이 240이 되려면 3만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 위에도 3을 곱하면 2, 3은 60에서 60 그래서 변동계수로 했을 때는 변동계수를 이용했을 때는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60 나누기 240은 0.25 0.25 이렇게 똑같은 값이 나오네요 변동계수로 했을 때는 여기가
A반도 0.25, B반도 0.25. 즉,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차이가 없다는 얘기, 즉, 어떤 차이가 없냐면, 그, A반의 학생이 30명이 있고, B반의 학생이 30명이 있는데, 못하는 친구와 잘하는 친구와의 차이, 못하는 친구와 잘하는 친구 간의 그 차이가 A반과 B반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평균은 A반이 낮으니까 A반 전체에 대해서 더 지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지도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동계수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예제를 볼까요? 예제를 보면 변동계수는 뭐라고 했냐면 표준편차, 표준편차분의 평균이라겠죠. 표준편차분의 평균. 그러면 일단 A에 대한 평균과 B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A는 2, 3, 4, 5, 6이니까 평균은 4가 되고요. 그렇죠? 네. B는 20, 22, 24, 26, 28이니까 평균은 24가 되는 거죠. 네. 가운데 게 그냥 평균이 되는 거죠. 다 더해서 나누기 5하면 4가 나오고, 다 더해서 나누기 5하면 24가 나오겠죠. 네. 자, 그럼 표준편차는 어떻게 되냐? 표준편차. 한번 우리 구해볼까요? 표준편차. A에 대한 표준편차는 아까 그랬죠. A가 2고 평균이 4니까 2에서 4를 빼고 그 다음에 3에서 여기 3에서 평균을 빼고 4에서 평균을 빼고 5에서 평균을 빼고 6에서 평균을 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표준편차 이거를 다 제곱한 놈을 더해서 다 더해서 뭘로 나눠요? 개수가 5개니까 5로 나누면 요거는 분산값이고 분산이라고 했죠. 이거를 다 한 결과를 루트를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라고 했죠. 한번 여러분 내보세요. 뭐 이거 암산으로 되죠. 2의 제곱은 4. 그렇죠? 1의 제곱은 1. 4에서 4 빼면 0이니까 이건 필요 없고 5에서 4는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10이네요. 10을 5로 나누면 분산이 2가 되는 거죠. 분산이 2. 분산이 2가 되고 그거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하면 1.414가 되네. 1.414. 1.414. 1.414.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변동계수는 아까 나와 있죠. 평균분의 표준편차. 표준편차 1.414를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1.414 나누기 평균으로 하면 0.약 35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0.35. 0.3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이거 표준편차 20을 24로 나눈 20에서 24를 빼니까 마이너스 4인데 제곱하면 16 더하기 22에서 24니까 마이너스 2인데 제곱하니까 4 24에서 24는 0 26에서 24는 2인데 제곱하니까 4 28에서 24를 빼면 4니까 제곱하면 16 이거를 뭘로 나눠요?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로 나누면 이 값이 분산이고 이거를 루트를 취하면 표준편차라겠죠. 그러면 이거 20이고 20이니까 40이니까 40 나누기 5니까 루트 8이네요. 루트 8. 루트 8에 대한 값은 2.828. 여기가 2.828. 약 2.828이죠. 그러면 변동계수는 2.828 나누기 24. 그러면 2.828 나누기 24는 0.2
0.12 약 0.12 정도 나와요. 0.12 정도. 예. 그러면 변동계수가 A가 0.35고 B가 0.12 정도가 나왔죠. 그러면 예, B가 훨씬 더 변동계수가 작은 값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한번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평가의 관점. 뭐 오디션 평가라든가 오디션 평가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이 1명, 2명, 3명, 4명, 5명. 우리 옛날에 김연아 선수 있었죠. 김연아 선수 저기 피겨스케이팅 할 때 심사위원 1명, 2명, 3명, 4명 되면 뭐 9.8점, 9.8, 7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자, 이렇게 변동계수를 이용하면 자, A의 평가 집단이 변동계수가 0.35, B의 평가 집단의 변동계수가 0.1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B의 이게 더 작기 때문에 B평가위원 여기 B그룹에 속한 평가위원들의 이 점수가 A그룹에 속한 이 평가위원들의 점수보다 더 그 점수의 폭이 적다라는 거죠. 네. 좀 더 전문가적, 프로페셔널적으로 평가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평가위원이 여기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독일 뭐 이렇게 됐다. 그때 우리가 저기 러시아 동계올림픽 갔을 때 김연아 선수가 엄청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못 땄잖아요. 은메달 땄잖아요. 그때 그런 거죠. 러시아나 이런 데에서 점수를 왕창 준 거죠. 왕창.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러시아, 독일 평가위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점수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 변동계수가 작게 나온다는 거죠. 비슷하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점수를 낮게 주는 거죠. 점수를. 여기 4명은 점수가 비슷한데 유독 러시아 평가위원만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평가위원만 점수를 낮게 두면 이 변동계수가 크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여기에서는 누가 어떤 점수에 대해서 농간을 부렸구나. 어떤 점수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변동계수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4명은 비슷한 점수를 줬고 1명은 점수를 아주 낮게 줬을 때 변동계수가 커지는 거죠. 변동계수 또는 변이계수 값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 값들이 이 다섯 개국의 평가위원들의 그 평가 점수가 비슷비슷하다면 어떻게 돼요? 이 변동계수의 점수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연아 점수의 평균,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선수 있었죠. 무슨 그 사람의 점수가 이 사람이 높았지만 만약에 변동계수를 했을 때 이게 김연아로 해야 되겠네. 이게 김연아 선수 점수, 이게 누구죠? 그 러시아 선수. 이 사람의 평균이 상당히 높고 김연아 선수의 평균이 낮았을 때 이 사람의 이 사람을 평가한 그 변동계수가 높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게 러시아 선수,
이게 김연아 선수를 해야 되겠네. 러시아 선수, 김연아 선수. 예. 그랬을 때 러시아 선수의 평균 점수가 높고 김연아 선수의 평균 점수가 낮았단 말이죠. 낮았단 말이죠. 근데 변동계수를 보니까 러시아 선수는 변동계수가 작고 김연아 선수는 변동계수가 컸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 심사위원 5명 중에 어떤 한 명은 이 4명의 점수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점수를 줬다라는 거죠. 다른 점수를 줬다. 다른 점수를 줬기 때문에 이 변동계수의 그 값이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런 거를 평가의 관점에서도 이 변동계수를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